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촌에는 태풍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피해 농가들은 명절의 분위기를 느낄 여유는커녕 온 가족이 복구 작업에 동원돼야 할 형편입니다. 네, 피해 농가들은 차례상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진 벼를 세우거나 낙과를 줍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복구에 팔을 걷어붙인 농가의 현장을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이번 추석은 명절이 아닙니다. 떨어진 사과와 배를 치우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을 복구하느라 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추석을 보낼 전망입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 준비에 한창 때지만 태풍 피해 농가들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세우거나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새롭게 세우는 등 피해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서 8,000제곱미터 규모로 배를 재배하는 박성만 씨는 이번 태풍으로 떨어진 배를 한쪽으로 옮겨두느라 바쁩니다. 태풍 이후로도 계속된 비 때문에 낙과에 이미 벌레가 생겨 병해충이 가원 전체에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평가인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간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배를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게 나무 밑으로만 옮긴다고 해도 인부 한 15명 정도는 가져야지 옮겨요. 명절 음식을 해먹거나 온 가족이 모여 명절 분위기를 낼 상황이 아닌 만큼 경기도에 사는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엔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휴, 얘들한테도 오지도 말고 추석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명절이 아니라 악이에요, 악. 인근의 다른 배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시 금천면에서 1헥타르 규모로 배를 재배하는 강중구 씨는 올봄 저온 피해까지 입은 데다 태풍 피해를 입기 전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번 추석엔 온 가족이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총동원될 예정입니다. 애들 오면 애들 데리고 추석새로 오면 데리고 복구 시작해야죠. 차례상도 차리지도 못하겠고 그러네요. 낙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석도 세지도 못하겠고 고생하고 온 애들 데리고 또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답답할 뿐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농협, 지방자치단체에선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4,700여 명은 경기 안성과 충남 애산에서 배 낙과 수거 작업을 돕는 등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태풍 후에도 이어진 비에 직원들은 비옷을 챙겨 입고 진흙탕이 된 과원을 누비며 떨어진 사과와 배를 부지런히 주워 담습니다. 지금 추석 앞두고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임직원 역시 전북 전주와 완주, 전남 순천 등의 태풍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돕는 한편 품목별 전문가들이 작목별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피고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생육 회복을 위한 기술 지원을 벌였습니다. 농협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협 임직원들은 경기 안성과 인천 강화, 충남 천안, 전남 나주 등 전국의 태풍 피해 지역을 찾아 파손된 하우스의 비닐과 파이프를 제거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는 한편 무너진 인삼밭에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태풍 피해 복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와 강원, 충북과 충남, 전남도 등에선 농가들의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의 위력은 엄청났고 그만큼 피해 농민들의 가슴에도 깊이 상처가 패였습니다. 이번 추석은 태풍 피해 농가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 될 전망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세계 인구가 앞으로 50년쯤 후엔 지금보다 약 25억 7천만 명이 증가하는데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년 후의 인구는 지금보다 1,300만 명이 감소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46.5%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노인일 거란 얘긴데요. 도시보다는 농촌의 고령화가 더 심각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현황을 김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14.8%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따라 이미 2017년 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8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4.2%, 1년 만에 0.6%포인트나 치솟은 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이대로 가면 2045년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농촌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남의 고령화율은 22.4%, 경북 19.8%, 전북 19.5%, 강원과 충남이 각각 18.7%와 17.3%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만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낸 노령화 지수를 보면 농촌의 노인 인구 집중 현상이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 군위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 가장 높은 687.8로 조사됐습니다.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이 688명이란 얘기입니다. 그 뒤 의성 646.6, 청도 559.6, 전남 고흥이 548.1, 경남 합천이 541.4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노령화 지수가 114.1인데 이들 지역의 노인 인구가 평균보다 최대 6배나 많은 겁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571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8%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서 저희는 굉장히 고령화 추세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교육이나 병역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후에 경제 생산 연령 인구도 또한 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비책이 좀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도 문제지만 농촌에 집중된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추석 명절은 1년 중 가장 많은 농식품 소비가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성행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판매 제조업체에 대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떡 가공업체.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견과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견과류에 나방알과 애벌레가 섞여 있습니다. 사장님, 아몬드에 애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애벌레가 지금 다 살아있어요, 애벌레가. 네, 이거 나방에 있는 호두 오늘 떡 만들 때 쓰셨어요? 떡 만들 때 쓰신 거예요, 나방에 있는 호두? 생산을 제가 안 해서. 한가 제조가 한창인 경기 가평군의 한 식품업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물엿이 작업대 위에 버젓이 있습니다. 16년 11월에 만들었으니까 제조 연년 2년이면 어떻게 돼요? 지났죠? 이거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380곳을 점검한 결과 68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수사 대상 업소 5곳 중 1곳꼴로 법규를 위반한 겁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위생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반이 25건, 기준규격 위반 19건, 영업 허가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유통기한 경과 4건 등입니다. 이처럼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법 성수식품을 판매 제조하는 비양심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산 유구를 한우로,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특사경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명절마다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서도 명절 대목에 값싼 원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어 불법 행위를 벌이는 악덕업체가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농가논이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식품 판매 제조업체 2만 7천여 곳을 단속한 결과 483개 업소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39.8%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두부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심업체의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농가논은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농가논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오면서 고향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고 전국적으로 이동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온 가족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최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에는 3,4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귀성객들로 고속도로가 붐비면서 귀경길은 추석 하루 전 12일 오전, 귀성길은 추석 당일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과 통합교통정보 앱을 다운받아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은 통행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 콜센터 12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방문 가능한 응급실이나 의료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명절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검색한 후 해당 기관 방문 전 전화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응급처치해야 할 상황에서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핸드폰에서 다운받아 기본 응급처치 요령과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각종 응급처치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지역 주민과 귀성객,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전국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16,000여 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지역별 주차장 위치와 이용 시간은 정부 24와 공공 데이터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경길이 몰리는 13일과 14일은 심야 귀경객들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 광역철도 운행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축제와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청명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어디론가 떠나고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오가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떠날 때 농촌 관광지나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을 즐기기 좋은 농촌 관광지와 전국의 이색 음식거리 30곳을 엄선해 발표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농촌 여행 주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농촌 여행 주간 동안 전국 104개의 농촌 관광지를 방문하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관광지는 체험 휴양마을 62개소, 농가 맛집 8개소, 민박 15개소 등 총 104곳이며 이곳에서 체험 프로그램, 숙박, 음식, 특산물을 구매한 방문객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기차 여행 이용객 500여 명에게 여행 당일 만원 상당의 특산물 선물을 제공하고 추억의 농촌 체험 마을 보물찾기, 농촌 여행지 인증샷 행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쉽게 농촌으로 가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추천 여행 코스와 특별 여행 상품도 운영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테마별, 동반자별 추천 여행 코스 7종과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산림자원 연계 농촌 여행 상품 12종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내 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농촌 여행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시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농촌의 숨은 매력이 넘치는 인근 농촌 여행지를 방문하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문할 만한 전국의 특색 있는 음식거리 30곳도 발표됐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30개의 음식거리 중 특히 가볼 만한 곳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지구, 팔공산 송림가산 산성지구, 순천 웃장 국밥거리, 함양 건강 백세 음식 지구 등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지구는 국산미를 사용한 생명과 지역 특산물 요리가 유명하며 팔공산 송림가산 산성지구는 지역 특산물로 만든 수준 높은 음식과 서비스가 일품입니다. 순천 웃장 국밥거리는 외식 지구로 깔끔한 환경과 위생이 장점이며 함양 백세 음식 지구는 지리산 청정 지역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입소문난 곳입니다. 30개 음식거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주변 관광지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상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도내 유입 차단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도는 의심축 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비상 방역 대책 상황실과 가축 전염병 신고 전화 24시간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농협 공동방재단 86개 반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은 추석 전후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귀성객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수막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방역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에서 화순 서태지구와 영광 법성지구 두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661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됩니다. 풍수의 생활권 정비 사업은 재해 위험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했던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에서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가 과수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활용해 최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로 중국 동남아 시장을 공략합니다. 브랜드 운영 주체인 경북연합을 중심으로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품질 관리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는 데일리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중국을 기점으로 동남아 시장까지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1,056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면허증 잦은 반납 지원 제도가 큰 관심을 끌며 면허 반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8월 한 달간 고령자 운전 면허증 반납 건수를 집계한 결과 제도 시행 이전의 평균 반납 건수보다 5배가량 증가한 총 157명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희망자는 도내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면허 반납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